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요청하라면 이 부분이 아주 심각한 의미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이후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쓰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해서 이제 거의 완결단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콕 집어서 일정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General comment that military option, there is no military option. There is always a military option. Why you pay $600 billion a year? That they must abandon their nuclear ballistic missile programs and stop threatening the world. 그리고 이제 평창 올림픽이 끝났을 경우에 그러면 북한 핵 문제는 그대로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아마 그 핵을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미국의 관리들의 생각을 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유화책에 대해서는 의심이 짙어 보입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군요. 올림픽 앞으로 몇 달은 조용하겠지만 결국 올해 중반에 바로 이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Here to deliver some fatal blows to really bad actors in 2018. What I hear you saying, Senator, is 2018 is the year of preemptive strikes. 2018 is going to be the year to deny North Korea the capability to hit the homeland. Sanctions will never work completely without the threat of credible military force. How do you change a man's behavior who's willing to kill his own family, torture his own people to stay in power? He's living large, and he could care less about his people. The only way he'll change his behavior if he believes Donald Trump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남북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태평양 지역에 장거리 폭격기와 전함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죠. 특히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미군 3대 전략 폭격기가 모두 총 집결했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는 이미 B-1B 폭격기가 배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배치된 상태였고요. 지난주 미국 본토에서 B-2 스텔스 폭격기 석 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확인된 내용입니다. 폭격기의 제왕이라고 불리는 B-52 폭격기 6대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이 세 가지 폭격기는 아시다시피 미군이 가지고 있는 3대 전략 폭격기 3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모두 한 곳에 실전 배치된 것은 201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B-52 폭격기는요, 기존에 배치됐던 B-52 폭격기와는 차원이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소속된 부대가 다른데요. 자, 최장수 폭격기 B-52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폭격기입니다. 비행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 B-52 폭격기가 어느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기존에 괌에 순환 배치되던 B-52 폭격기는 제36비행단, 제5폭격비행단 소속의 B-52 폭격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괌에 배치된 B-52는 소속이 다릅니다. 제2폭격비행단, 제96폭격비행대 소속 B-52 폭격기입니다.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 기존에 괌에 순환 배치됐던 B-52 폭격 전단은 일반 폭탄, 재래식 폭탄으로 폭격을 하는 임무를 주로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명 데빌 오운이라고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 부대의 폭격 임무는 특별합니다. 바로 핵폭격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라는 점입니다. 같은 B-52 폭격기지만 이번에 괌에 배치된 B-52 폭격기는 핵폭탄을 투하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부대다. 자, 이일우 국장님, 어떤 부대입니까? 네, 기존에 괌에 배치되어 있던 36비행단이라든가 제5비행단 이 소속 기체들은 원정 폭격 비행단이라고 해서 앵커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일반 재래식 폭탄을 운영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해 겨울 미국에서 그 박스델 공군기지에 있는 폭격기들이 24시간 핵 공격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라는 기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바로 그 기지에 배치되어 있는 제96 폭격 비행대 소속 기체들입니다. 네. 이 부대가 어떤 부대냐면 지난번 박스델 기지가 조명이 됐을 때도 네. 많이 알려졌지만은 이 부대는 미 공군 전역 타격사령부 직할 부대고 아하. 통상적인 재래식 폭탄이 아니라 뭐 핵 순항 미사일 네. 그리고 핵폭탄을 직접 운영해서 핵공격을 가하는 그런 전략 임무를 수행하는 그런 부대이기 때문에 네. 기존에 배치되어 있던 B-52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핵폭격 임무를 맡고 있는 이 데빌 오운이라는 부대는 주 방해 전파로 북한의 레이더 시설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라울러 전투기와 함께 동행하는 비행기들은 북한이 탐지를 할 수 없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지난해에 있었던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서 그 그라울러의 위력이 발휘가 됐었습니다. 당시의 훈련 내용 저희가 그림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그라울러를 동원한 전자전 개념이었었는데 그라울러 전투기 6대만 동원됐을 경우에 휴전선 인근에서 방해 전파를 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유리벽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북한 지역의 모든 레이더와 통신 장비들 아무리 이 남한 상공을 탐색하려고 해도 작동하지 않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라울러보다도 더 강력한 전자전을 치를 수 있는 비행기가 없도록 만드는 성능을 갖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 자, 이 컴패스콜의 경우에는 단 한 대가 휴전선 인근으로 접근해서
이 전파를 발생할 경우 강력한 전파에 의해서 북한 지역 권역 전체의 레이더 시설은 물론이고 통신 장비까지 모두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텔스 기능이 없는 B-52 폭격기가 순항 핵미사일 말고 전술 핵무기를 핵폭탄을 가서 떨어뜨릴 때 그렇다면 이 컴패스콜이 미리 가서 통신 장비를 다 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B-52 폭격기가